왔니?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한번 편입 전형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우선 편입 전형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영어 시험지까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 서강대학교는 뭐 많이 뽑지는 않아.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기존 학생들이 재학생이 이탈하지는 않겠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인문 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은 이제 53명, 그 다음에 학사가 이제 19명 정도만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이 43명, 이 학사가 12명인데 매년 뭐 비슷해. 그래서 대략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일반 기준으로는 100명, 학사 기준으로는 한 31명 정도 뽑는다라고 보면 되고, 일반이나 학사 편입은 복수 지원은 당연히 다른 학교처럼 안 돼. 자, 이제 지원 자격 볼게. 크게 이제 일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하고 나눠서 볼 건데, 뭐 다른 대학과 크게 다를 건 없어. 우선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2학년 이상 수료 혹은 예정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5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다른 학교랑 별 차이는 없지.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알겠지만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정한 81개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중에서 수업연한이 4년이잖아? 자, 이 중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자, 65학점을 이수한 자,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역시 없지. 자, 학사 편입학을 보면 알겠지만은, 뭐 다른 학교 다를 게 없지.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 이제 뭐 방송대라든가 산업대학도 포함이 되고, 저기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가 학사 편입학에 해당이 된다. 이 점은 역시 특별할 게 없어. 자, 전형 방법 및 요소별 배점. 그러니까 배점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자, 우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서 볼 건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영어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 1단계 같은 경우, 이게 다단계 전형이거든? 그러니까 인문계는 이제 1단계와 2단계 나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100점. 그래서 환산 배수는 이제 곱하기 9를 해가지고 900점 만점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특정 학과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뭐 서강대는 많이 뽑진 않잖아? 그러니까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3명 내지 5명 정도를 1단계를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영어 점수가 중요하다는 게 보이시. 전적대학교 100점 들어가긴 하지만은 영어가 90대 10%의 비율이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어마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총점 1000점으로 해서 여기서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 영어를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할게.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수학을 둘 다 봐. 그리고 여기는 서강대학교는 별로 허수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학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역시 배점은 100점이고 환산 배수는 4를 곱하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5를 곱해가지고 900점을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으로서 만약에 뭐 특정 학과에서 2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치? 뭐 6명에서 10명 정도로 이제 뽑게 되는 것이고, 1차 통과자를 뽑게 되는 것이고, 2차에서는 역시 전적대학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 1차 이 학과목 점수가 더 중요해. 압도적이지. 뭐 9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역시 영어나 수학을 잘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의 배점이 좀 더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항상 이 서강대학교 같은 상위권 대학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 점수가 높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떤 비중을 낮추거나, 그리고 영어를 좀 소홀히 하는 학생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자, 전형 세부 요소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일반이나 학사 편입학 공통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든 학사 전형이든 차이는 없어. 우선 인문은 다 일반 학사 서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시험지 볼 거야.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나눠서 하는데, 영어가 인문과 똑같이 서론 문항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똑같이 나온다. 그 다음에 수학도 20문항, 그리고 오지선다형 16문항, 그 다음 주관식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 주관식까지 해서 출제가 된다는 점에서 자연이 영어 수학에 대한 둘 다 준비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계 영어가 더 쉽냐를 봤을 때는 아니, 그렇지도 않아. 인문계 영어랑 그 다음에 자연계 영어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절대 영어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전적대학 성적 반영에 대해서 설명할게. 과연 전적대학교 성적이 안 좋았을 때 편입시험에 불리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전혀 불리하진 않아. 그러니까 불리하긴 하겠지만은 아주 그 차이는 미미한 효과에 지나지 않다는 걸 내가 직접 계산해주면은,
우선 내가 미리 계산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산출식은 이렇게 계산을 해. 만약에 너가 4.5점 만점에 3.9점을 득점했다고 할게. 현재 네가 학점의 평점이 3.9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A라는 학생은 그렇고, 그 다음 B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2.9점이라고 한다면, 이 계산식에 따르게 되면은, 자,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되거든? 그럼 환산하면 대략 얘가 86점 정도가 나와. 그 다음에 아래 학생 같은 경우에 64점 정도 나와서, 그래서 이제 거의 뭐 22점 차이 정도가 나지만, 근데 전적대학 성적 같은 경우는 1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22점이 아니라 2.2점이 되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적, 영어가 그 한 문 한 단 배점이 제일 작은 게 2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10%를 반영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전적대학을 거의 반영하지 않겠다. 자, 이런 의도로 파악하면 돼. 자, 이제 선발 기준 볼게. 당연한 얘기인데, 모집 전공별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한 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자. 우선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진짜 너무 시험이 쓰레기같이 나왔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너무 시험이 쓰레기처럼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함량 미달이거나 지원자가 너무 적거나 해가지고 내가 이제 29점이 나왔는데 1등이야. 그럴 리는 없어. 근데 29점이 나왔는데 1등이야. 그래도 꽈락 처리된다. 그래서 최소한 3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 그 다음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항상 말하지만 영어 성적이 최우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전적대학 성적 순이고, 자연계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선순위는 필기시험. 그 다음에 이 필기시험 또한 비슷하다면은 자연계니까 수학 성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항상 수학이 6의 비중, 그 다음에 영어가 4의 비중이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전적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점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 자, 마지막으로 이 서강대학교 캠퍼스 배치도를 보자고. 사실 캠퍼스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은 서강대학교에 입학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 서강대학교 앞에 이쪽 건너편 있잖아? 자, 여기 횡단보도 있거든. 횡단보도 딱 건너서 일로 넘어오면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 김영 신촌 단과. 지금 학원 홍보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 자, 이제 서강대학교 영어 문제를 지금 봅시다. 자, 우선 그 영어 문제는 30문항 60분 내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타이머 되겠죠. 그럼 센 편이지. 자, 우선 논리 완성. 여기는 어휘 문제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어휘 문제는 지금 독해 쪽을 가면은 독해 쪽에서 이제 특정 어휘에 밑줄 긋고 동의어 오르는 문제가 있지. 다른 학교처럼 뭐 어휘 파트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서강대학교는 이제 그 지금 1, 2, 3번에 보이는 것처럼 논리 완성이 나오는데, 논리 완성은 무슨 이렇게 논리 관계가 복잡하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서강대학교의 특징은 어휘를 되게 어렵게 출제를 해서, 지금 내가 밑줄 긋는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수는 모를 거야. 그래서 이게 어휘들 난이도를 높여서 극단적으로 높여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성을 보여서 어휘를 성실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렵게 내진 않아.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특별하게 어렵게 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배점은 조금 문법을 낮추는 편이야. 독해가 뭐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어. 뭐 이제 이 정도? 순서배열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뭐 이대, 이화여대 같은 데는 내겠지만은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잘 내진 않지. 근데 서강대학교는 순서배열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것 조금 잘 챙겨야 되고 배점은 항상 이렇게 높아. 그리고 일반적인 독해 이런 것도 지문 하나에다가 문제 한두 개 이렇게 딸려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보통 두세 개가 딸려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하며,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일치불일치문제 이렇게 지금 일치하는 거 고르시오. 그 다음 플라톤의 대화 형태 사용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 자, 이렇게 일치불일치라든가 이게 주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특별하게 다르게 출제하는 것은 없어. 자, 이 문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어휘 문제를 이렇게 지문 속에서 출제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 또한 오히려 뉘앙스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지문에서 물음으로써 오히려 난이도는 더 쉬워져. 서강대학교는 예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어렵고 특히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럽게 출제했었는데 요즘에는 나름 깔끔해지고 있어. 나름 깔끔해지고 있다는 것은 영어를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지면 변별력이 떨어지거든. 근데 이 시험, 이 서강대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점점 퀄리티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상이 되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영어가 확실히 잘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인문계 기준으로는 이 서강대학교를 합격하려면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서강대 인문계 기준으로는 85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합격할 수 있다. 1차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계 기준으로는 70에서 75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학교다. 열심히 해서 서강대학교 가자.